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만약 제 딸이 결혼식을 올릴 때 제가 혼주석에 앉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왔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30년간 키워왔던 제 딸은 배 아파 낳은 친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품에 안겼을 때부터 친딸이라 생각하며 키워왔었고,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는 말처럼 지금은 저에겐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제 딸과 인연이 된 건 남편과 연인 사이로 지내오다가 깊은 사랑에 빠져 있을 때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남편에게 아이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였는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화가 났었고 배신감까지 느껴졌었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총각인 것처럼 행동하던 그 사람한테 너무 실망을 했었죠. 그런데 데리고 나온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한테 엄마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땐 너무 놀랐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전부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게 되었네요.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가지다가 혼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자신의 앞날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의 존재를 지우려 했는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아이를 지우는 건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라며 출산을 하면 시모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그 여자를 설득시켰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결혼 얘기도 나왔었지만 상대 측에서 결혼은 강하게 거부했었고 아이만 데려가는 걸로 결정짓게 되었던 거였죠. 그렇게 남편은 출산된 아이를 시모와 키우게 되었고 그 여자는 자기 인생을 위해 출산한 아이를 남편에게 떠밀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듣게 된 저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10달간 품었던 아이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에게 떠밀고 떠나버렸다는 게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손바닥만큼 작은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여 품에 안아봤는데 엄마의 품에 제대로 안겨볼 수도 없이 버려졌다는 게 안쓰러워 그날 이후 아이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품에 안아봤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어 몇 번 더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부터 모성애가 생겼는지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인연을 만들어가게 된 이후부터 또 다른 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점점 더 만나는 횟수가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이런 사실을 전부 다 알린 뒤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엔 강하게 반대를 하셨지만 제가 그때 당시 남편을 많이 사랑했었고 아이를 향한 마음도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심을 다해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볼 때마다 항상 미안하다며 짐을 짊어지게 한 것 같다고 괴로워하셨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데려왔었기 때문에 제 눈치를 많이 보셨지만 그만큼 저를 잘 챙겨주셨고 남편도 저에게 정말 잘했어요.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60대가 되어버렸고 손바닥만큼 작았던 아이는 어른이 돼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 준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좋은 추억도 정말 많이 만들었었죠. 단 한 번도 제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었고 제 인생의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친모에게 버려졌다는 아픈 기억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항상 인지시켜주기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줬어요. 이런 제 노력을 딸도 감사하게 생각했고 바르게 자라주어 좋은 남자 만나
새로운 인생길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한 계단씩 밟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꽃길만 걷게 될 제 딸의 인생에 어느 날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30년 전에 자기 피덩이를 버렸던 친모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어요. 결혼식 준비로 한창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을 때 왜 하필 30년 후에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 여자가 자신의 인생의 첫사랑이었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 여자를 다시 마주하게 되면서 과거의 추억들이 다시 떠올랐는지 저에게 조금씩 상처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부부관계에도 균열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서영이는 친모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30년이 지나서야 찾아온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제야 친모 역할을 하겠다는 게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곧 있으면 서영이 퇴근 시간이니까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작정 집안으로 데려오면 어쩌자는 건데. 지금 결혼 문제로 한창 예민할 때인 거 알면서 결혼식 망칠 일 있어? 서영이 얼굴 볼 생각이면 결혼식 끝나고 다시 오면 좋겠어요. 단순히 서영이를 보고 싶다면 그만큼 배려를 해 주셔야죠. 당신도 많이 놀란 거 나도 잘 알아. 나도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많이 놀랐었거든. 아무래도 이 사람이 배 아파 낳은 친딸이니까 계속 보고 싶어 했었나 봐. 그런데 일이 바빠 미루다가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 나를 찾기 시작한 거래. 이미 멀리해서 서영이 얼굴도 봤다더라. 지금부터 친모 역할을 하고 싶다길래 나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서영이 오기 전에 데려온 거야. 나는 자리를 비켜줄 테니 둘이 대화 좀 나눠봐. 갑자기 나타나서 많이 놀랐죠? 아무래도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철이 없었고 제 인생에 전혀 계획되지 않았던 일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두려운 것도 있어서 출산만 하고 도망치긴 했었지만 그래도 10달을 품었다는 게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금은 삶의 여유도 생겼고 저도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아들들 있는 거 장가 보내고 이제야 과거를 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네요. 그동안 제 딸을 정말 잘 키워주셨더라고요.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서영이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면서요?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동안 못했던 엄마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죠?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 좀 늦긴 했지만 저도 그만큼에 대한 권한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바로잡고 싶은 것뿐이고 앞으로는 제 딸과 그동안 못했던 것들 지금이라도 함께하고 싶거든요. 제가 친모인데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웃기네요.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제 딸의 결혼식은 그래도 제가 참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30년 전에 뒤도 안 돌아보고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친모 노릇을 하겠다는 게 참 웃기네요. 낳아주기만 했지 그쪽은 제 딸을 만날 자격은 없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제 딸을 찾겠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검은 속내가 뭔진 아직 알 순 없지만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제 딸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의 행복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쪽과 언젠간 한 번은 얼굴을 마주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타이밍도 참 거지 같네요. 멀리에서 결혼하는 모습 지켜보는 것까지는 봐드릴 순 있지만 그 이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친모라고 해서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쪽은 고작 10달이지만 저는 서영이와 30년간을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추억을 만들어 왔고요. 그쪽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서영이의 행복을 바란다면 결혼식 후에
부담 주지 않게 서영이의 의견에 따라주세요.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온 소중한 제 삶을 무너뜨린다면 저도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시죠. 비는 물보다 진하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아무리 그쪽이 엄마 역할을 했어도 제 딸은 친모에 대한 그리움을 항상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을 겁니다. 곧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니 친모에게 이 소식을 얼마나 알리고 싶겠어요? 전류는 절대로 끊어낼 수 없어요. 당신은 그냥 보모일 뿐이었다는 걸 잊지 마. 친모와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은 왜 자기 딸을 버렸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니 제 딸에게 더욱더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모와의 첫 만남을 끝낸 뒤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한마디 남기고 떠난 친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제 딸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이사 가자. 그 여자 결혼식장이 어딘지 아직 모르잖아. 당신도 연락처 바꾸고 서영이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해. 저 여자가 찾아왔을 때 무조건 뒤돌았어야지. 아, 어떻게 그래? 서영이 친엄마인데 나도 얼굴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서영이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30년 만에 찾아왔겠어. 분명 나쁜 뜻은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고 서영이에게 좋게 설명해서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살면서 친모 얼굴 단 한 번도 본 적 없잖아. 겉으론 내색 안 하지만 분명 궁금해 할 거야.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일들도 있을 거라고. 서영이 친엄마야. 나쁜 의도로 절대 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내가 봤을 때 얼굴에 이미 도끼가 한가득이던데? 당신 첫사랑이라고 너무 한쪽 편만 들으려 하지 마. 그 여자는 서영이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고.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사람이 바뀔 것 같아? 자기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었어. 절대로 만나게 해선 안 돼.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걸 안다고 그래?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 뿐이라고. 의사가 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아이도 지우지 않고 젊은 나이에 그래도 출산까지 해줬잖아. 그것만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 집안에서 얼마나 반대가 심했었는데 모든 건 서영이가 결정할 문제야. 당신이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고. 오히려 이런 일을 숨겼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몰라? 저런 사람이 친모라면 차라리 모르는 게 속 편하지.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남게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당신은 이를 더 키우고 싶은 거야? 서영이가 힘들어했으면 좋겠어? 그게 자신의 인생이니 어쩌겠어.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나는 과거에 그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했었어.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절대로 나쁜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았어. 30년 만에 나타난 것만도 나는 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 그러니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마. 모든 건 서영이가 선택할 거야. 남편은 이미 두 귀를 닫아버렸어요. 첫사랑은 평생 잊지 못한다더니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남편한테 실망한 적 없었는데 친모가 나타난 이후 제 편이 아닌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의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친모가 나타나면서부터 남편은 변해가기 시작했고 저희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자 안 좋아진 분위기를 눈치챈 제 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대충 둘러댔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결국 이를 터뜨렸어요. 너희 엄마랑 아빠가 요즘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 너와 관련된 일 때문에 의견 차이가 생겨서
최근에 좀 언성이 높아졌었다. 어차피 숨길 수는 없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도록 하마. 너를 낳아준 친엄마가 얼마 전에 아빠를 찾아왔었어. 많이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라도 엄마 역할을 하고 싶다더구나.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 말 왜 무시해? 아직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결혼식 끝나고 나서 천천히 설명해도 되는 걸 왜 하필 지금이냐고. 엄마,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친엄마라니. 날 낳아준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왜 날 만나겠다는데? 30년 전에 이미 날 버렸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날 보려는 이유가 뭐라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들을 들어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없는데 만난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어? 아빠가 대신 전해줘요. 낳아준 건 고맙지만 내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얼굴을 마주할 이유도 없고 해야 될 말도 없는데 굳이 만나서 어색한 분위기 만들고 싶지 않다고 전해주세요. 멀쩡한 가정을 왜 들쑤시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너를 낳아준 친엄마인데 얼굴 한번 안 보고 싶어? 어떻게 생겼는지, 너와 어디가 닮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할 테고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거 아니야? 하고 싶은 말요? 그것도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야 원망 섞인 말이라도 하죠. 딱히 아무런 감정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저를 이렇게까지 이쁘게 키워주셨고 그 사람 빈자리 느껴지지 않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낳아줬다고 해서 굳이 없는 감정을 만들어낼 필요 있어요? 이제 와서 엄마 노릇 한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 사람도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가정이나 신경 쓰라고 하세요. 저는 엄마한테 상처되는 일들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그 사람이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어요. 그런데 아빠는 제가 친엄마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얼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건 아빠 감정이지 제가 느끼는 감정은 다르잖아요. 아빠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엄마 없었으면 아빠 혼자 저를 이렇게까지 키워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접근하지 말고 엄마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아빠의 자리는 여기고 우리 가정을 깨트리지 않는 게 우선이지 제가 친모를 꼭 만나야 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동안 이 문제로 엄마와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면 아빠가 제대로 처신을 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니 행동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딸은 오히려 존재 자체도 모르고 살았던 친모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를 망친 거에 대해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남편도 딸이 강하게 거부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말이 끝난 이후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아까 하는 얘기 들었지? 당신도 이제 서영이한테 그만 강요해. 우리 가족 30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문제 일으킨 적 없이 행복했잖아. 그리고 먼저 떠나신 어머님 말 못 들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은 똘똘 뭉쳐야 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람한테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 같아.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과 당신의 태도를 보면 이미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 같다고.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에는 미련을 버리라잖아.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이고 지금 현실에 충실하면 되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단호하게 행동해. 나랑 서영이만 생각해. 그래야 지금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야. 일단 집부터 알아보자. 그리고 연락처도 바꾸고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또다시 접근한다면 당신이 강하게 얘기하면 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우리 가족만 생각해. 아무리 당신이 친모인 척 행동해도 계모인 건 변함없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정말 역겨운 거 알아? 그때 나는 능력 없는 한찮은 남자였지만 지금은 사업도 성공해서 누구보다 잘 살고 있다고. 내가 왜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살아왔는데 언젠가 그 사람을 만나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래서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한 말이 무슨 뜻인데? 이제 나를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가겠다는 거야? 그 여자 가정 있는 사람이잖아. 당신 정말 왜 그래? 가정을 꾸리고 살았었지. 그런데 지금 그 사람 옆자리가 공석으로 비어 있거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원하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어. 그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어쩔 수 없이 당신한테 도움을 받아오면서 살아왔을 뿐이야. 당신한테 마음에도 없는 감정 연기하느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 머릿속엔 30년이 지나도 그 사람 생각뿐이었다고. 이제 나한테도 기회가 온 거야. 당신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 엄마의 자리에서 물러나. 아니, 어차피 계모였잖아. 나는 내 딸 시집 잘 보내고 다시 제자리를 잡을 거야. 그 사람 아버님께 성공한 인생을 보여주고 정식으로 인정받으며 살고 싶다고. 아빠, 지금 제정신이야? 정말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꿈을 위해 나랑 아빠를 무참히 버린 사람이야. 무슨 의도로 찾아왔는지도 모른다고. 남편과 단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딸이 문 밖에서 모든 내용을 전부 다 듣고 있었는지 문을 열고 들어와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린 뒤 눈물이 터져 나와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딸은 제 뒤를 따라와 위로해 주었지만 30년간 남편과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상처되는 말을 들었던 터라 감정이 추슬러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낸 뒤 감정을 가라앉힌 저는 딸과 함께 술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딸도 문 밖에서 남편의 막말을 전부 다 듣게 된 이후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원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갑자기 나타난 친모 때문에 집안에 균열이 생겨버려 저도 화가 많이 났지만 며칠 뒤 딸의 결혼식이라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딸의 결혼부터 마무리 지은 다음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려 했어요. 남편도 그날 이후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각자 할 일만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해진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딸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고 식이 시작이 되려 하는데 눈앞에 경악할 만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남편이 서영이의 생모를 결혼식장으로 부른 거였습니다. 그리곤 친모를 제가 앉아야 될 혼주석으로 데리고 가서 자리에 앉혀버렸네요. 너무 놀란 저는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이 자리는 계모인 당신이 앉을 자리가 아니야. 서영이를 낳아준 친엄마가 앉을 자리라고. 너 같은 무식쟁이가 의사인 이 사람과 비교가 된다 생각해? 이제 곧 결혼식 시작인데 망치고 싶어서 그래?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해. 저기요, 친모가 자기 딸의 결혼식을 망쳐서야 되겠어요? 사람들 웅성거리고 있잖아요. 친엄마인 내가 딸 결혼식에 참석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쪽은 하객석에나 앉지 그래? 계모 주제에 어디서 엄마 행세를 하려 들어?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저기요, 당신 뭔데 우리 엄마 혼주석에 앉아있는 거야? 당장 안 일어나? 아빠, 곧 결혼식 시작인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영이구나. 이렇게 직접 얼굴 보니 너무 예쁘게 잘 커주었네. 나야, 너를 낳아준 친엄마라고. 내가 여기 앉을 자격은 되지 않겠니? 너를 오랜 시간 키워줬다 해도 친모가 바뀔 수 없다는 거 알지? 결혼식 끝나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기니 얘기 좀 할까? 너한테 남동생이 둘이나 있는 거 몰랐지?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많이 서운했을 텐데 사람이 살다 보면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 그 시간이 30년이나 걸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어디니? 우리 딸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다. 앞으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 테니까 결혼식 끝나고 엄마랑 같이 가자. 아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의 분열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서 그래요? 저기요, 아줌마. 당장 일어나세요.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우리 엄마한테 한 번만 더 상처 주면 그땐 나도 정말 가만 안 있어. 내 말 안 들려? 당장 일어나라고 했잖아. 당신이 친모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돼? 제 딸은 친모와 남편 때문에 결혼식을 망쳐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고 혼주석에 앉아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려는 친모를 노려본 딸은 생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끌어내 버렸어요. 딸의 돌발 행동에 놀란 남편은 딸을 말렸지만 이미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려 버렸던 터라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네요. 친모라는 사람이 생각이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조건 낳아줬다고 혼주석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행복해야 될 결혼식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상태에서 사위와 제가 딸을 겨우 진정시켜 떨어뜨려 놓았는데 만신창이가 된 친모의 모습을 바라본 남편이 많은 하객들 앞에서 제 딸의 뺨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돌발 행동에 비명을 질렀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려 남편한테 달려들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딸의 결혼식이 친모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나 싶었는데 다행히 사돈 집안에서 친모라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벌어진 일인 걸 충분히 이해해 줬어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친모를 끌어내려 했는데 친모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친모의 자식 중에 큰아들이 신장 투석을 받고 있는데 제 딸의 신장이 필요해서 찾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도 모르고 있었는지 그 말을 듣고 휘청거리더군요. 그런데도 남편은 친모를 말리지 않고 무건을 유지했어요. 친모는 30년 만에 찾아온 이유가 자기 자식의 신장 이식 문제로 제 딸에게 접근한 거라는 걸 알았을 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네요. 누나가 동생을 위해 신장 하나 정도는 이식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그렇게만 해준다면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고 옆에서 그 여자에게 헤어나오지 못해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도 거들고 있는 남편도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물건도 아니고 신장을 떼어갈 생각으로 찾아왔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하객들과 사돈 집안 식구들은 친모와 거들던 남편을 보고 경악을 했고 저는 그 두 인간을 향해 손에 집히는 건 전부 다 집어 던졌습니다. 결국 제 딸은 사위와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일정까지 미루게 되었죠. 저는 그날 이후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어요. 제 딸도 그런 끔찍한 일에 본인을 설득하려 했던 자기 아빠의 얼굴을 평생 보고 싶지 않다면서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저와 사돈 집안은 친모를 상대로 결혼식을 제때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제 딸은 내년에 비공식으로 소수 인원으로만 결혼식을 올리기로 일정을 다시 잡게 되었네요. 남편은 멍청하게도 그 여자에게 빠져 아직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 딸을 계속 설득시켜 신장을 받아내게 한다면 재혼을 하겠다는 말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저와 제 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된 상태이지만 조만간 다시 찾아내겠죠. 그래도 피할 때까진 계속 피하려고요. 친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는지 너무 충격입니다.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경험했네요.
친모의 아들이 많이 위태롭다곤 하지만 그래도 해선 안 될 행동이 있는데 이건 너무한 듯 싶습니다. 남은 인생 제 딸은 시집 보내고 혼자 꿋꿋이 살아가겠지만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니 정말 별일 다 겪게 되네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마다 후회되는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되어버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지네요. 남편과 8년을 함께 살아왔고 저에겐 이쁜 7살 딸이 있어요. 그렇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면서 제가 꾸린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불만이 있어도 크게 내색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워낙 무뚝뚝한 편이라 표현을 잘 안 하고 제 편을 잘 들어주지 않아서 시어머니와 마찰이 있어도 어차피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 마찰이 생기는 것보다 그냥 넘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두 모자가 보인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가 딱 걸린 적이 있었고 이 문제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는데 시모는 남편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제 편을 들어주긴커녕 제가 여자 구실을 못해서 남편이 바람을 핀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냈어요. 바람은 남편이 핀 건데 왜 그걸 제 잘못이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차가 호텔에서 나오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봐서 급하게 따라붙었고 한 식당에 도착했을 때 보조석에서 다른 여자가 내리는 걸 봤었는데도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업무상 잠깐 들린 거라고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호텔에서 남편이 나오는 걸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는데 거짓말을 하는 남편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와중에 시모가 제 편을 들어줄 거란 기대는 조금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호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확인을 하지 않았으면 의심부터 하지 말라고 되려 저에게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상식적으로 호텔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벌써 잘못된 행동인데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는 두 모자 때문에 제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예상한 답변이기도 했지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바람 피운 게 아니라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함께 살아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어요.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딸의 양육비를 요구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 자고 얘기했는데 어이없게도 시모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그냥 맨몸으로 나가라며 화를 내길래 결국 침착했던 감정이 터져 버렸네요. 여태까지 먹고 살게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위자료를 달라고 그래? 그리고 내 아들이 바람 키운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호텔에서 나오면 무조건 바람인 거야? 업무상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라잖아. 식당에서 밥 먹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보통 연인들이 밥만 먹고 그 자리에서 헤어지지 않잖아. 집에까지 바래다 주는 게 보통인데 밥만 먹고 갈라선 거면 이건 누가 봐도 둘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 너 혼자 상상하고 결정해버리면 죄 없는 내 아들이 바람 피운 남자로 낙인이 찍혀버리는데 내가 기분이 좋겠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혼하려면 너 혼자 나가라. 내가 충분히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잠깐 고민 같은 게 있다고 해서 들어주려고 한 것뿐이었어. 사람은 누구나 고민거리가 있잖아. 요즘 카페도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시끄럽다 보니 조용한 곳에서 대화 좀 하길 원하길래 호텔에 들어간 것뿐이지.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을 못 믿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집안의 가장인 내가 밖에서 사회생활하는 걸 당신한테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상황에 따라 말 못할 일들도 있는 거잖아.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 말고 그냥 내 말을 믿어. 길 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 어느 누가 지금의 상황을 이해해 줄 것 같은데? 남녀가 단둘이 호텔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 바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린이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거짓말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데도 발뺌을 하려 들어? 당장 이혼해. 내가 봤을 때 네가 그냥 나랑 별로 살고 싶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이걸로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도 없는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혼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리고 나는 예린이 아빠로서 항상 떳떳한 생활을 해왔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우리 어머니 스트레스 받아 하잖아. 내가 힘든 건 눈에 안 보여?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당신은 정말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야. 시댁에서 두 모자와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냥 소송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던 상태라 남편과 더 이상 입 아프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짐을 챙긴 뒤 친정으로 향하려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제 딸을 데려가지 못한다며 아이를 품에 안더니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길래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펼쳐졌어요. 이혼을 해도 예린이는 못 데려가. 정 이혼하고 싶으면 당신 혼자 떠나. 합의 이혼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겠다면서.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고, 예린이도 당신보단 내가 훨씬 더 잘 키울 자신이 있어. 법적 싸움으로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예린이는 당분간 우리 어머니 집에서 지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게 누군데? 어디서 큰 소리야? 일단 원인 제공은 네가 먼저 했잖아.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무슨 자격으로 내 아이를 당신이 데리고 있겠다는 거야? 나도 아빠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도 결정권이 있는 거지. 이혼 얘기는 네가 먼저 꺼냈잖아. 왜 나만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당신과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나는 뭐 편하게 살아왔는 줄 알아? 잘난 것 하나 없는 너랑 살면서 내가 희생한 게 얼만데? 위자료까지 달라고 하면 내가 화가 안 나겠어? 누가 바람 피우래? 네가 바람만 안 피웠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지. 정말 해명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그 여자 내 앞에 세워놔. 결백한다면서. 아무 일도 없이 업무 때문에 호텔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라며. 그럼 내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게 속 시원하게 증명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는 못하겠니? 그 여자한테는 상처 주기 싫은가 봐.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놨으면서 그 여자는 감싸고 싶은 거야? 언제부터였어?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난 게 언제부터였냐고? 남편의 품에 안겨있던 제 딸이 눈물을 흘리며 뿌리치더니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한 남편의 태도는 바람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었고 더 이상 함께 살아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의 미련도 없이 제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걸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친정으로 들어가면서 알게 되셨고 이 문제로 많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부모님도 남편이 가정을 깨버릴 거라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셨는지 아빠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내 딸을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건가? 둘 사이에 애도 있는데 자네는 가정을 지킬 책임을 느끼지 못한 거야? 제가 오죽했으면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렸겠어요. 이 사람과 함께 사는 동안 저도 숨이 막힐 정도로 정말 힘들었다고요. 집안의 가장이라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일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ATM 기계도 아니고 돈만 갖다 바치는 그런 삶이 너무 지치고 싫었다고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고생하고 있는 저를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가정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긋지긋하고 이런 반복되는 삶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당신 말 참 웃기게 한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일 안 해? 애 안 봐? 당신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집안일 도와준 게 뭐가 있는데 지금까지 애 키우면서 기저귀 한번 제대로 갈아준 적 있어? 육아는 전부 내 일이고 집안일도 여자가 해야 된다면서 전부 내가 하고 너는 일하고 들어와서 힘들다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잖아. 너는 아침에 혼자 출근하면 그만이지. 나는 출근 전에 유치원에도 보내야 해서 매일이 전쟁이야.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퇴근하고 들어온 너한테 좋은 말을 해주길 기대하는 거야? 저녁 식사 그거 한번 차려주는 게 귀찮아서 친구들과 술 약속 잡겠다고 나가버리면 집에 혼자 남겨진 나는 어떨지 생각은 해봤어? 돈을 엄청나게 주는 직장도 아니고 나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월급 받아오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대우를 받길 원하는 거야? 잘난 것 하나 없는 주제에 쓸데없는 핑계 대려 하지 말고 위자료나 토해내고 내 앞에서 사라져. 네가 나한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빠, 저 쓰레기 같은 놈 면상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만 돌려보내세요. 이래서 너랑 나는 안 맞는다는 거야. 아주 혼자 잘났지? 너한테 곱게 위자료 줄 것 같아?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소송으로 몇 년이 걸리던 나는 너를 좋게 놔주지는 않을 거야. 지금 나랑 만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해? 200억이나 되는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집안의 여자야. 너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그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부모님께선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어두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한바탕 목소리 높여 대화를 주고받은 이후 집으로 돌아간 뒤 저희 가족들은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저와 제 딸이 불쌍하다면서 눈물을 흘렸고 아빠는 빨리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하고 난 이후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겠다면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무조건 소송으로 가겠다던 그 인간들이 갑자기 합의 이혼을 얘기하길래 느낌이 별로 안 좋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랑 내 아들이 언젠가는 이혼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흘러가는 걸 보니 너희 둘이 정말 안 맞긴 한가 보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희 둘의 결혼 반대한다고 했었잖아. 잘 살겠다고 고집 부려서 결혼시켜줬는데 결국 이게 뭐냐? 이래서 어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 말 들으려고 나온 거 아니니까 결론만 얘기하세요. 합의 이혼해 주겠다면서요.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갈라서고 싶어요. 언제 해주실 거죠? 우리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합의 이혼을 진행하지. 일단 내 아들과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 되니까 먼저 내가 얘기하는 조건부터 들어봐라. 너는 내 아들한테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 요구할 거고 원하는 만큼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소송으로 전환을 하겠지만
우리도 원하는 게 있잖니? 위자료는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겠지만 양육비는 주지 못할 것 같다. 내 아들이 1인이를 원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로 합의를 보자는 거야. 위자료는 줄 테니 아이는 우리가 키웠으면 좋겠다. 이것만 조율되면 합의 이혼 바로 해주마.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뭐라고요? 제 딸을 데려가겠다고요? 저랑 지금 말장난하려고 부른 거예요? 제 입에서 무슨 대답이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데려가겠다고? 손자가 아닌 손녀딸이라고 지금까지 제대로 사랑 한 번 준 적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더는 들을 필요 없겠네. 그냥 소송 갈게요.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니?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우리도 소송 준비해야 되겠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는 우리가 데려갈 거거든. 그래도 우리 집안 핏줄인데 데려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니? 지금쯤 상황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나 먼저 일어나도록 하마. 시모는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으면서 한 번도 사랑을 주지 않았던 제 딸을 데려가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같은 피가 섞였다 해도 손녀딸을 낳았던 순간부터 정 한 번 안 주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제 아이를 원하는 건지 알 수 없었고 마지막에 했던 말이 상당히 신경에 거슬렸네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다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시모를 지켜보던 저는 뭔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택시를 타고 움직이는 시모의 뒤를 조심스럽게 뒤따랐는데 어디론가 한참을 달려가길래 뭔가 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들키지 않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착한 곳은 처음 보는 장소였습니다. 좀 늦었다. 준비는 됐니? 예린아, 할미 말 잘 들어라. 여기가 어디냐면 앞으로 네가 살 곳이다. 너희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여기서 살아야 된다. 너희 엄마는 일이 바빠서 한동안 오지 못할 거야. 할미가 고집불통인 너희 엄마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다. 앞으로 너희 엄마는 오지 않으니까 여기서 언니 오빠들 말 잘 듣고 살아야 된다.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놀러 올 테니 그 전까지 밥 잘 챙겨 먹고 있어라. 너는 이미 작별 인사 끝냈지? 네. 아까 유치원에서 데리고 나와서 햄버거까지 먹였어요. 예린아, 아빠 인생에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를 여기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의 세계가 말로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한 것들이 많아. 여기서 살다 보면 분명 좋은 분들이 나타날 거야. 그분들 따라가면 돼. 아빠도 혹대고 새 출발해야지. 너한테 매달 양육비 주면 아빠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분명 싫어할 텐데. 그렇게 되면 200억 빌딩을 놓치게 되거든. 세상은 돈보다 중요한 건 없어. 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 수 있거든. 지금 이런 말 너한테 해봤자 이해 못하겠지만 나중에 나이 먹으면 알게 될 거야. 너희 엄마는 앞으로 오지 않을 테니 할머니 말대로 여기 언니 오빠들과 잘 지내고 원장님 말씀도 잘 들어야 이쁨 받으면서 살 수 있어. 그렇게 알 수 있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을 목격했고 시모가 왜 저를 불렀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퇴근 후 바로 유치원으로 향했어야 했는데 시모가 합의 이혼하자고 불러서 유치원에 전화해 잠깐 늦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남편이 저 몰래 아이를 데리고 나와선 햄버거 하나 먹이고 보육원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자기 피가 섞인 딸을 보육원에 보내면서 혹대고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말을 꺼낸 남편의 모습을 보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네요.
아이가 혼자 두고 가지 말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두 모자는 그 모습이 불쌍하지도 않는지 쫓아오지 말라며 대래 화를 내고 있었어요. 두 모자의 행동을 전부 촬영하다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 저는 두 모자에게 거침없이 달려가 사정없이 손을 마구 휘둘러 버렸어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한마디 꺼내려 하는 순간 더러운 입 다물라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남편의 주둥이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댔다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길래 신고 있던 힐을 벗어들어 시모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두 모자는 많이 고통스러웠는지 그 자리에서 뒹굴었고 많이 놀란 제 딸은 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저에게 찰싹 달라붙은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그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주차되어 있던 차로 급하게 달려가려 했는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제 앞을 가로막았고 그 차 안에서 한 여자가 내렸어요. 내가 시킨 일 처리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한테서 돈을 원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평생 편하게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시키는 일은 똑바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아이 내가 입양할 거야. 친자로 입양할 거기 때문에 그 아이 저한테 넘기세요. 그쪽도 혹시 돈이 필요해? 얼마를 주면 되는데? 얼마? 이게 정신 나갔나? 네가 뭔데 내 딸을 입양하겠다는 건데. 저 인간은 혹대고 새 출발하겠다고 내 딸을 보육원에 보냈는데 그쪽은 이 아이를 입양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부터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엄마인 내가 여기 있는데 미쳤다고 너한테 입양을 보내겠냐? 그냥 저 인간이랑 둘이서 지지고 볶고 살아. 아이를 원하면 만들면 되잖아. 도대체 뭔 생각으로 내 아이를 입양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고 상간소송 진행할 거니까 위자료나 준비해.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제발 이 아줌마랑 같이 가면 안 될까? 정말 잘해줄 수 있거든. 아줌마 돈 엄청 많다.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네 엄마는 돈이 많지 않아서 네가 가진 꿈을 이뤄주지 못해. 가지고 싶은 게 무엇이든 전부 다 해줄 테니까 아줌마랑 가자. 원래 너희 아빠가 보육원에 보내놓으면 아줌마가 데려갈 생각이었거든? 그래서 시킨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틀어질지 몰랐네. 너 아줌마 기억하지? 저번에 아줌마랑 마주쳤잖아. 이게 진짜? 말로 해선 안 되겠네. 내 딸한테 당장 안 떨어져? 무슨 의도로 내 딸한테 접근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털끝 하나라도 손대기만 해봐. 당장 경찰부터 불러야 되겠네. 제 딸을 본 내연녀가 기함하며 자기랑 같이 가자고 갑자기 큰절을 하듯 넙죽 엎드리더니 그 자리에서 오열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와 두 모자는 내연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 정신병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연녀 입에서 나온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 당신 친딸 맞아? 100% 확신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이 끼고 있는 그 딸이 100% 친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 이 서류가 뭔지 알아? 유전자 검사 서류야. 지금 당신 옆에 끼고 있는 그 아이가 당신이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라고. 자, 확인해봐. 그리고 이건 나와 유전자 검사에서 나온 친자 99% 일치한다는 서류고. 어때? 지금 그쪽 옆에 있는 아이는 당신 딸이 아니라 내 딸이라는 거야. 서류가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 저는 제 친딸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내연녀가 두 번째로 건넨 서류가 내연녀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머릿속이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저한테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분명 제 아이를 배 아파 낳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몰라 서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내연녀가 털어놨던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출산을 했었을 당시 시모가 손자가 아닌 손녀딸이라는 이유로 썩 내키지 않았는지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 했었는데 신생아실이 잠깐 비어있는 틈을 타 산모카드와 느슨한 발찌까지 싹 바꿔놓았던 거였어요. 겉모습만 보고 남자아이인 것 같아 옮겨놓았던 게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이길래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했지만 기회가 계속 오지 않아 신생아실 출입을 하지 못했던 시모는 결국 바꿔치기한 아이를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한 채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문제가 커지게 될 것 같아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에서 만난 여자와 술을 기울이다가 한 여자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던 도중 자식 얘기가 나왔는데 내연녀가 키우던 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제 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내연녀는 제 딸을 멀리에서 몰래 지켜본 거였어요. 그리고 내연녀는 점점 더 자기 딸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 이유는 복숭아 알레르기부터 시작해서 생긴 것도 내연녀와 비슷하게 생긴 데다가 여러 가지로 자기 핏줄인 걸 떨쳐낼 수가 없었는지 몰래 제 딸을 만나 옷에 묻어있는 머리카락을 떼어내 내연녀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충격적이게도 99%가 일치하게 나온 거였어요. 그렇게 하필 내연녀의 아이와 바뀐 사실을 나중에 남편에게 전부 말하게 되었고 남편은 시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되자 그제야 시모가 과거에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걸 실토하면서 알게 되었던 거였어요. 내연녀는 이 문제로 남편과 거의 매일 만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 200억 빌딩주 집안의 재력을 이용한 남편은 금전적인 부분들을 원했고 내연녀도 아이를 돌려받으면 원하는 돈을 주겠다며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그렇게 둘이 철저하게 세운 계획에 저는 호텔에서 나온 남편과 내연녀가 서로 바람 피우는 걸로 착각하게 된 거였고 두 모자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저 몰래 일을 꾸민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시모가 내연녀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더 요구하게 되자 내연녀가 이 모든 사실을 저에게 알리겠다고 하니 마음이 급했던 두 모자는 제 동의 없이 아이를 몰래 보육원으로 넘기려 했던 거였어요. 그래봤자 어차피 경찰 조사로 다 밝혀지게 될 건데 돈이 급했던 두 모자는 섣부른 행동을 저지른 거였죠. 그래서 시모가 지금까지 살면서 손녀딸에게 사랑을 한 번도 주지 않았던 게 이해가 됐지만 문제는 제가 배 아파 낳은 아이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내연녀가 저녁에 아이를 태우고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아이가 떠나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태어나자마자 마취 상태로 한번 안아봤던 제 친딸은 시모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저에게 돌아오지 못했고 사고로 생명까지 잃었는데 시모는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키워왔던 아이까지 빼앗으려 했다는 거에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날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시모가 이 세상에 살면 안 되는 존재로 여겨 바닥에 있던 돌을 들어 시모에게 달려들었는데 남편이 저를 말렸고 이 문제로 결국 시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키웠던 제 딸이 내연녀로 생각했던 친모에게 돌아갈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였어요. 시모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인해 제 아이는 이미 이 세상과 작별을 하게 돼서 돌려받지도 못하는데 친모인 그 여자는 제 품에서 자라왔던 아이를 데려가려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하지만 법정에선 아이가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많이 어리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저와 함께 지내지만 친모와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7년의 시간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제 딸은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네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무섭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 수 있었지만 세상 떠난 제 친딸이 너무 불쌍해서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시모에게는 이번 일로 법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평생 무기징역으로 살아도 모자란데 시모는 징역 2년형이 내려졌어요. 제 친딸은 떠났는데 이런 범행을 저질러 놓고 고작 2년이라는 게 너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남편과는 이미 이혼을 했고 내연녀인 줄 알았던 친모와는 현재 조율하면서 아이가 불안하지 않게 제가 곁에 있어주면서 만남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친모도 아이를 무조건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제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주고 있는 중이네요. 이런 일이 저에게 펼쳐졌다는 게 너무 충격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제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품에서 딱 한 번 안겨봤던 친딸에 대한 그리움을 그 여자가 건네준 사진들로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막막하기만 한 인생길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지 이제 막 2달 차 된 여자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망설이지 않고 갈라섰어요. 사랑한다며 결혼하자고 했을 땐 저에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행동하더니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실망스러웠고 결혼을 괜히 했다 싶었어요. 하는 행동을 보면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니 더 이상 저에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도 저는 힘들게 결혼식을 올린 만큼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어요. 남자들은 결혼하면 다 변한다고 식을 올리기 전부터 들어온 말들이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먼저 결혼하신 인생 선배님들의 말이 전부 다 옳다는 걸 결혼 이후에서야 알 수 있었죠. 저희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는 다를 거라 생각했었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는 걸 함께 살아오면서 남편의 행동으로 절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보다 남편의 직업이 더 좋아서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많이 보였는데 특히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마음이 배신감과 증오심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안 좋은 감정들로 채워져 버렸습니다. 부부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서로 헤어지는 것 말고는 답이 없었어요. 힘들게 식을 올린 만큼 서로 좀 더 이해해주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신이 나랑 결혼하자고 했을 때 기억 안 나?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면서 왜 조금의 노력도 보이지 않아? 어느 정도 납득이 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나도 받아들일 텐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바뀐 당신의 행동이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 글쎄, 나도 당신과 살면서 여러 가지로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지 않은 감정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건데 노력한다고 바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당신도 살면서 나랑 안 맞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계속해서 느끼면서 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뭐하러 힘들게 맞춰 나가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혼을 하자는 거야? 당신은 결혼이 장난이었어?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도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춰나갈 생각을 해야지. 무작정 갈라서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거야?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왜 이렇게 무책임해? 당신은 양가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고 싶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 줄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신도 기본적인 건 지켜줘.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사는 것보단 웃으면서 살면 좋잖아.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야. 결혼이 애들 장난은 아니지. 그렇다고 억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 서로 생각하는 결혼 생활이 다른데 어떻게 웃음이 나오겠어? 내가 너를 대할 때의 안 좋은 감정들은 점점 더 커질 뿐이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없을 거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관계는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굳이 힘든 길을 선택할 필요 있어? 나는 당신과 최대한 좋게 정리하고 싶어. 당신 정말 이기적이구나.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도 않았었는데도 결혼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어. 당신이 아니면 앞으로 살면서 더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선택한 결정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삶을 송두리째 망쳐놓고 정리하자고 하면 끝이야? 원하는 게 이혼이면 그렇게 해줄게. 하지만 무엇 때문에 나랑 이혼할 건지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해. 양가 부모님께 당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다음에 모두가 수용했을 때 도장 찍을 거야. 내가 물건도 아니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이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남편은 저와 왜 헤어지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혼 문제인데 그냥이라는 답은 저에게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으로 양가 부모님께 이혼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생각이 정리가 되는 대로 양가 부모님께 본인이 직접 말을 하겠다고 저에게 확실한 의사를 밝힌 뒤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그날 멈추지 않는 눈물을 훔치느라 너무 힘이 들었는데 어떠한 예고도 없이 시부모님이 늦은 시간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와서 많이 놀랐니?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온 거니? 간단하게 할 말만 하고 돌아가마. 건우가, 너도 자리에 앉아야지. 나는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먼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할 말 끝나면 알아서 나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부모 속 다 뒤집어 놓는구나. 아, 살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은 방해만 되니까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 어쩜 사람이 저리 답답한지. 당신이랑 살아온 인생이 아깝다. 저 인간이 원래 좀 답답한 면이 있으니까 네가 이해해줘라.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내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급하게 온 이유는 너희 둘의 관계 때문이다. 대충 듣긴 했는데 지금 이혼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면서? 사람 일이라는 게 원래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냐에 따라 받는 피해도 적어지는 법이야. 그래서 내가 직접 올 수밖에 없었다. 이혼이 너희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들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서로가 상처도 덜 받고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온 거니? 너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 여기에 오신 이유가 이 사람과의 이혼 문제 때문에 온 거였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오늘 처음 꺼낸 얘기였는데요. 내 아들한테 오늘 얘긴 했겠지만 너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었을 거 아니야.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예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혼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었어? 내 아들도 너와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거리들이 있다 보니 나한테 진작에 털어놨던 거고 그래서 고민 끝에 하루빨리 해결 보려고 찾아온 거다. 저는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조금도 없었는데 이 사람은 저를 대하는 모든 행동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올리자마자 조금씩 변해가더니 지금은 결혼 전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는데 제가 뭘 잘못했고 왜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혼 얘기를 주고받자마자 오신 걸 보면 어머님은 이런 상황을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제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는 건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을 거예요.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혼하는 거지. 굳이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니? 내 아들이 나한테 했던 말들을 들어보면 나는 대충 답 나오던데? 이건 결혼 생활에서 정말 기본적인 건데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왜 내 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구나. 남편이 저와 이혼하자고 했던 이유를 시모에게 들었을 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영어 학원 강사인 저로선 남편이 시모에게 전달했던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그냥 학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가사 일이나 하라는 말로밖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강사분들과 대화 정도 나눌 수 있고 꽤 오래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웃으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을 남편이 아닌 시모에게 전해 들었을 땐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던 거죠.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한 시간보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해온 시간이 훨씬 많았었기 때문에 남편보다 저를 더 잘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자기가 몰랐던 걸 직장 동료들은 알고 있다며 상황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회식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굳이 남편도 참석하겠다면서 끼어들더니 분위기까지 망쳐버려서 상당히 난감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최대한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었는데 제가 다른 남자 강사들과 너무 허물없이 지낸다고 바람기가 많은 여자인 것 같다는 황당한 말을 시모에게 전달했던 거였네요. 남편이 혼자 생각하고 상상해온 오해가 점점 커지게 되니 저를 대하는 행동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남편의 생각을 전달받은 시모한테 모든 상황을 듣게 되니 기분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속마음을 저에게 전부 털어놔야 해결이 되는 문제들을 시모에게만 털어놨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중요한 일들을 저에게 말하지 않아서 이혼의 문턱까지 왔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모든 게 오해라고 최대한 풀어가려고 했지만 시모는 제가 하는 말이 중요하지 않는 듯 했어요. 더는 듣고 싶지 않다면서 그냥 남편과 이혼하길 원하길래 시모와 저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버렸어요. 어머님, 이건 오해로 시작된 문제잖아요. 좋게 풀고 다시 관계 회복을 하면 되는 걸 왜 이혼을 강요하는 거세요?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저희가 알아서 해결 볼게요. 그러니 어머님은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어머님 가시고 당신은 나랑 다시 대화 좀 해. 한번 시작된 물씨는 회복되기 힘들다는 거 모르니? 네가 그동안의 행실을 똑바로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화를 불러일으킨 거지. 내 아들이 한 번 보고 그랬겠어? 어머니 말이 100번 맞는 말 같은데? 너는 그 버릇 못 고쳐. 남자들한테 친밀하게 꼬리치는 거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일상에서도 수도 없이 봐온 행동이야. 그럼 맨날 인상만 쓰고 다니라는 거야? 아예 말도 하지 말라는 거냐고. 나 영어 강사야. 학생들 가르치는데 텐션이 높아야 된다고. 다른 강사들도 다 똑같아. 내가 집에 와서까지 그래? 그런 거 아니잖아.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거 알면서 왜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 건데? 힘들고 지쳐도 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런 당신은 환자들 대할 때 맨날 인상만 쓰고 있어? 외과 의사라 수술 끝나면 환자들과 대화 많이 나누잖아. 그럴 때 어떤데? 반대로 생각을 해봐. 내가 당신한테 수술 끝난 환자들에게 웃지도 말고 친근하게 다가가려 하지 말라고 하면
당신 입장에선 기분이 어때? 납득이 안 되지? 똑같은 거야. 굳이 이걸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각자의 직업에 대해 존중해주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까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우린 정말 끝이야. 곧 태어날 당신의 아이는 중요하지 않아?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생각인 거냐고. 나 만삭인데도 학원에서 힘들게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말 들었을 때 얼마나 힘 빠지는 줄 알아? 내가 만삭의 몸으로 누구한테 꼬리를 쳐.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나는 그저 당신이랑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 뿐이야. 제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했는데도 남편과 시모는 제 말을 삐딱하게 받아쳤어요. 그날 너무 큰 실망을 했고 저도 더는 남편을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 아프게 얘기했는데도 남편은 이미 저에 대한 감정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성격 차이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부부관계가 되었으면 서로 믿고 각자의 위치에 대해 존중해줄 필요가 있는 건데 남편은 제 입장에 대해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합의 이혼을 하기 위해 최대한 좋게 조율하고 끝내려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모가 원인 제공을 제가 했으니 그만큼 손해를 봤기 때문에 제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어요. 시모가 개입을 하기 전까진 남편과 재산 분할도 똑같이 하고 최대한 좋게 끝내려 했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끼어드는 바람에 그 말에 동요된 남편이 갑자기 말을 바꾸어 버렸고 이 문제로 두 모자와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너랑 내 아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다른데 뭘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거냐? 우리가 피해자 아니야? 네가 처신만 똑바로 했어도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잘한 것도 없으면서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위자료까지 줘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똑같이 나누려 들어? 어머님, 재산 분할을 왜 공평하게 했는지에 대해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의사라고 해서 모아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 아파트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요. 지분도 제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왜 제가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건데요? 조금도 잘못한 게 없는데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게 정말 황당하네요. 제가 무슨 바람을 피웠나요? 다른 강사들한테 눈웃음 친 것만도 벌써 바람핀 거나 똑같지. 원인 제공을 네가 먼저 했고 그런 행동 때문에 내 아들이 상처를 받아서 이혼까지 온 건데 왜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야? 합의 이혼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거다. 나는 절대로 재산 분할 똑같이 나누게 할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아, 그래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어요. 소송 진행할게요. 저도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 했는데 이런 식으로 더럽게 나오니 저도 좋게 넘어가지 못하겠네요. 당신이 잘한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당당한 거야? 우리 어머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너랑 결혼식 올릴 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었는데 네가 다른 여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바람기가 많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 그런데 뭘 잘했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큰 소리야?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소송으로 가보자. 네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내 인생 송두리째 망쳐놨으니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은 당연히 해야 할 거야. 두 모자를 상대로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아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도 좋았던 감정들도 있어서 최대한 좋게 조율하고 끝내려 했는데 제 계획과 다르게 소송으로까지 이어져서 머리가 깨질 듯 아파졌고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냉전이 오고 가는 사이 저는 소송을 준비했고 이런 심각한 상황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남편에게 막말을 퍼부어 버렸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남편한테 아침에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당직날 수술이 잡히는 바람에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운전할 힘도 없고 저와 진지하게 할 말도 있으니 대신 좀 운전해 달라고 하길래 처음엔 당연히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소송보다는 합의 이혼할 생각이라며 저와 최대한 좋게 끝내고 싶으니 일단 나와서 대화를 좀 하자고 하길래 저도 곧 출산이 임박했던 상태라 소송으로 오랜 시간 끌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택시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남편을 차에 태우고 집으로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검은색 차량이 불쑥 튀어나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만삭이었던 저는 몸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에 반응이 늦어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는데 부딪힐까봐 핸들을 틀었지만 결국 앞차와 살짝 부딪히게 되는 사고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냈고 저는 차에서 천천히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했어요. 남편은 산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신차에 흠집이 났다고 저에게 화를 내더니 만삭인 저를 사정없이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바닥에 철포덕하고 넘어진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는지 온몸이 경직이 되었고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 그냥 운전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앞차를 들이박아? 브레이크는 장식이야? 내가 정신 나갔지. 힘들어도 그냥 내가 운전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너는 끝까지 내 속을 뒤집어 놓는구나. 뭘 쳐다보고 있어? 보험사 불러야 할 거 아니야? 만삭이면 내가 다 봐줘야 되는 거야?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맞긴 하냐? 네가 남자들한테 하는 꼴을 보면 분명 다른 남자랑 잠자리를 가졌겠지. 유전자 검사해보지 않는 이상 나는 너의 모든 게 의심스러워. 내가 왜 소송까지 안 가려는 줄 알아? 그 기간 동안 너를 계속 마주해야 되잖아. 나는 그런 시간조차 싫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어머니 말 무시하고 합의하려 했던 건데 내가 미쳤지. 손해본 부분까지 전부 다 청구할 거고 예정대로 소송 갈 거니까 너 혼자 알아서 집에 들어가라. 만삭인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알아? 그래도 당신과 좋았던 기억도 있으니까 너를 사랑해서 결혼했던 거니까 헤어지더라도 최대한 좋게 끝내고 싶어 나왔던 거야. 소송이 아닌 합의 이혼으로 조용히 갈라서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 그리고 이게 내 잘못이야? 저 차가 갑자기 튀어나온 바람에 대응이 늦었던 것 뿐이야. 나도 신차인 거 알고 있고 비싼 차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만삭인 나를 패대기 칠 수 있어? 뱃속에 있는 아이 당신 아이가 맞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확실하게 미련 버리게 해줘서 고맙네. 원하는 대로 소송으로 끝까지 한번 해봐.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너무 놀라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래도 만삭인 몸인데 신차 흠집 냈다고 저를 사정없이 패대기 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는데 저와 충돌 사고가 난 차량 안에서 여자가 차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 본 여자가 남편의 이름을 불렀는데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경직된 얼굴로 급하게 다가가더니 몸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미주? 미주야, 괜찮아? 지금 배가 많이 아파 보이는데 방금 사고로 충격이 좀 있었던 거야?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봐. 일단 병원으로 들어가자. 나 지금 도망쳐 나오는 중이었어. 그 사람이 당신이랑 나랑 찾고 있다고.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거야. 그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병원에서 당신 찾고 난리야.
우리 가족들과 그 사람 가족들까지 전부 병원으로 왔는데 당신 찾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바탕 난리치는 거 겨우 도망쳐 나왔어. 나 차 키며 지갑까지 다 뺏기고 이것도 아빠 차 몰래 타고 도망친 거야. 뭐라고? 최대한 들키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일단 몸부터 피하자. 여기 말고 다른 병원으로 가서 몸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 걸을 수 있겠어?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봤는데 내 말은 아예 들리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흘기 쳐다보더니 만삭인 제 배를 한번 훑어보곤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떤 상황인지 안 물어봐도 딱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여자의 뱃속에도 남편의 아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런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 힘겹게 남편에게 걸어가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면서 저를 강하게 뿌리친 뒤 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멀리에서 한 여성이 남편 옆에 있던 여자를 부르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여자는 서둘러 차에 올라타려 했는데 남편의 차량을 막아선 한 남자가 한쪽 손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고 상간녀는 뛰어온 여성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네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놈한테 너를 뺏겨야 하는 건데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서 저딴 놈과 바람난 거냐고? 쟤는 그냥 월급 받는 의사고 나는 이 병원을 이끌어갈 후계자라고. 모든 게 내가 훨씬 월등한데 왜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른 거야?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저놈의 아이가 확실한 거 맞아? 마지막으로 물을게. 그 아이 저놈의 아이가 확실히 맞는 거냐고? 왜 말을 못해? 너 당장 일이 안 나와? 자문 잠근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아유, 우리 아가야, 그런 거 아니지? 뱃속에 있는 그 아이, 우리 아들의 아이가 맞는 거지? 잘 지내다가 갑자기 왜 이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이 잘못이라도 했니? 뱃속에 있는 아이, 이 사람의 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저 사람을 더 사랑해요. 병원 후계자, 그런 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지가 중요한 거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술만 먹으면 개가 되어버리는 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딴 놈이랑 바람나서 애까지 가죠?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 술 먹은 김에 불만 같은 거 털어놓을 수도 있는 거지? 불만을 말로 하면 되지. 물건을 던지고 내 몸에 손댈 필요는 없잖아. 당신과는 정말 끝이니까 이제 그만 미련 버려. 당신한테 맞는 사람을 찾으라고. 병원 후계자라는 사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남편의 그랜저를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차량의 유리창이 깨지고 폐차 직전까지 부서진 차량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남편이 왜 그동안 저와 이혼을 하려 했는지 단번에 알겠더군요. 너무 억지스럽다 싶었는데 다른 여자의 뱃속에 남편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보단 협의 이혼으로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고 저를 아침부터 부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남편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병원 후계자인 그 남자는 쉬지 않고 차를 부쉈어요. 남편은 자기 신차가 전부 다 부서진다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본처인 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 산 신차가 더 중요했으니 저를 패대기 쳤겠죠. 남편은 끝까지 차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다가 갑자기 시동을 걸더니 앞에 있던 남자에게 갑자기 돌진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바람 피운 건 잘못인데 남의 차를 부순 거에 대해선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분노했고 병원 후계자라는 남자는 남편이 밀어붙인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경찰들이 와서 차량 안에 있던 남편을 밖으로 끌어내렸고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후계자인 그 남자도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건 맞지만 고의로 상대방을 밀어버려 사고를 유발한 남편에게 더 큰 잘못으로 돌아갔어요. 원인 제공을 남편이 했고 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한 지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병원 후계자인 그 집안 사람들과 아직까지 법적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법정에선 남편의 죄질을 무겁게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남편의 집안에서 항소를 했고 2차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의 유전자를 확인까지 했는데 뱃속의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병원 후계자의 아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잠자리를 가진 건 맞지만 그 여자는 저희 남편의 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아낸 뒤 관계 정리가 되었지만 전 남편은 아마 힘든 시간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상간녀가 뱃속의 아이가 병원 후계자의 자식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전 남편에 대한 마음이 떠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 병원 후계자 집안에서는 상간녀가 아닌 뱃속의 아이만 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만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됐으니 그걸로 만족하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 아이가 많이 불쌍하긴 하지만 저런 사람이 아빠로 있느니 차라리 없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시모는 집에까지 찾아와 남편이 저를 다시 원한다면서 출소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아이도 있으니 재결합하는 게 어떻겠냐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소금 한 바가지 뿌리며 내쫓았어요. 이제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또 다른 시작이 펼쳐졌지만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은 전부 다 지워버리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